네, 안녕하세요. 예, 호주 공인이민법무사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7월 달에 바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뀌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1일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시급이 올라갑니다. 그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시급을 결정하는데, 그때 시급을 결정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그냥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그렇게 사람들하고 여러 개 토의를 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 시급을 결정하죠. 똑같습니다. 이제 이민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큰 핫 이슈가 됐는데, 뉴스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이민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호주의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지금 현재 이민성 장관이나 이민성, 그리고 호주 정부는, 지금 현재 하우싱 크라이시스가 가장 큰 이슈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플라이와 디맨드의 갭 차이가 생겨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보다 거주할 집이 부족하다는 거죠. 실제로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상에서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호주 안에 체류하는 사람들 숫자를 줄이는 것이 이민성의 목적이 됐어요. 갑자기. 원래는 이걸 컨트롤한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전에 컨트롤한 거는 그 템포러리 비자 홀더는 그냥 외국인으로 봤어요. 마이그런트로 선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이그런트는 뭐냐면 영주권자 숫자만 컨트롤했지 임시비자 홀더를 갖고 이때까지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들어와도 체류해야 될 집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호주 사람들이 집을 못 찾아서 텐트에 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여론이나 이슈에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됐냐면 좀 보수적으로 변했어요. 우리 이민자보다 호주 사람을 먼저 좀 케어해 달라라는 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50%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이게. 그럼 50% 이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민자 수를 감축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여론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호주 여당은 지금 선거가 지금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코앞에 다가왔는데 자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당장 사람들이 피부에 느끼는 건 뭐냐면 템포러리 비자 홀더를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진 보면 어때요? 학사모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졸업생들 또는 학생들을 지금 수를 많이 감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 내용은 뭐냐면 마이그레이션 드롭 했지만 원하는 만큼의 그 숫자를 조절하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6월 13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민성에서 또 하나의 발표를 했죠. 이날 6월 13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정책을 쓰겠죠. 자, 그러면 7월 1일 날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7월 달에 어떻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은 7월 달에는 통계청에 뭘 업데이트해요. 뭐 출입국 동향이나 뭐 여러 가지 동향하겠죠. 그때 만약에 이민성이나 연방정부에서 원하는 만큼의 드롭이 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6월 달까지 엄청난 많은 제재를 해가지고 원하는 소개 목적을 이뤘다. 그러면 약간 완화가 될 수 있죠. 지금은 호주 정부는 약간 심판, 레프레이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은 누가 있냐 호주 국민들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민자들하고 이 세 파트가 서로 많이 싸우고 있죠. 근데 요거에서 어디에 편을 들 거냐면 이미 호주 정부는 호주인에게 편을 들고 있죠. 비즈니스보다도 호주인. 호주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호주인이기도 하지만 유니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면 노사 관계에서 그 사측보다는 노조에게 약간 힘을 더 쏟는 거예요. 왜냐면 표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노조 측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네. 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여기 또 뉴스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봐봐요. 2025년에 일렉션이 바로 코앞에 왔으니까, 지금 현재 그 정부는 마이그레이션을 줄이는데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막 둘이서 싸우고 있죠.
자, 그래서 발표됐던 게 뭐예요? 지금 갑자기 6월 13일 날 발표됐던 게 호주 안에서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려고 하니까 그때 먼저 학생에서 지금 학생으로 넘어가는 건 금지할 수 없으니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생 비자는 호주 밖에서 신청해서 자기들이 심사해서 안 되면 못 들어오는 게 맞는데 그럼 컨트롤할 수 있죠. 비자를 안 주면 되니까. 근데 관광으로 들어와서 신청해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 들어오니까요. 근데 그 관광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국가들 꽤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졸업생 비자에서 학생을 넘어가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졸업생 비자 자체는 뭐냐면 학생 비자를 쓰고 졸업생 비자 통해서 자기들의 기능이나 뭐 호주의 취업을 통해서 그 다음 비자로 넘어가는 기회를 다 썼으니 그 다음 너가 학생을 더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면은 호주 밖에서 나가서 심사를 기다려라 이런 거죠. 지금 이런 학생들 꽤 많습니다. 이게 갑자기 졸업생 비자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올해 말까지 있건 내년 초까지 있는 사람이 갑자기 7월 1일 이 법이 시행되니 자기가 그 안에 인바이트 될 가능성이나 고용주를 찾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 지금 1주 남았나요? 2주 남았죠. 1주 조금 남았는데 지금 학생 비자 가려고 지금 방문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졸업생 관광 비자로 들어오시려는 분들 지금 관광 비자 때문에 관광 비자에서 학생 비자 넘어가려는 호주 안에서 넘어가려는 학생들 있죠. 학교에서 전 공지를 내려요.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겁나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으로 들어오셔서 학생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갑자기 스탠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요. 6월 13일 날 아까 이렇게 했죠. 6월 13일 날 뉴스에서 뭐랬어요? 이민성이 원하는 만큼의 이민자 숙소가 어렵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바로 뭐예요? 학생 비자를 호주 안에서 연장하는 것을 멈춘다는 게 이민성 발표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 1일 날 바뀔 법령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학생 비자는 당연히 비자 신청비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비자도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갑니다. 전부 다. 근데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약간 퍼센테이지로 올랐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어떤 특정한 타겟이 되는 비자는 비자 신청비를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말라는 거였죠.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비자 신청비 보면 그 어떤 비자는 호주 안에서 신청하고 이전에 현재 호주 안에 있고 그다음에 이전 비자를 호주 안에서 받았으면 700불 추가적으로 차지되죠. 그것도 호주 안에서 신청하지 말라고 그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이민성은 호주 안에서 뭔가 비자 신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 말 되면 뭐가 나옵니까? 또 분기별 데이터 결과가 나옵니다. 6월 말에 자기들이 지금 시행했던 정책들이 얼마큼 먹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7월 달에 법령이 순차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 작년 12월 11일 날에 발표했을 때는 뭘 했냐면 우리가 이민 축소를 위해서 단기적인 이민 축소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냐면은 그 이민성에서 학생 비자 숫자를 캡을 두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처음에는 대학교 가면은 좋게 주고 직업학교 가면 비자를 어렵게 하고 근데 캡을 둔다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대학교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 하지 말라. 근데 지금 거의 확정적이에요. 학생 비자 숫자를 고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캡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정 숫자를 넘으면 그동안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이민성에서 뭐 패밀리 비자나 186 비자나 영주권 비자가 그 해에 그 일정한 코타가 넘어가면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를 기다려야 돼요. 똑같이 이민성에서는 학생도 우리가 받는 숫자를 정해버리면 아무리 제뉴인 학생이라도 신청해도 비자 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민성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주 밖에서 신청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순서가 그 캡 넘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뭐 조금만 늦어지면 여러분도 되게 6개월 더 연장이 되겠죠. 시작 시기가. 그러면 또 기다렸다가 또 수정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내년 1월부터 시작하죠. 이번 학기는 7월달 학기는 건드리지는 않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7월 학기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법이 시행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관광에서 학생회 신청하지 마라. 그다음에 졸업생 비자에서 학생회 신청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2부 주제가 뭐냐면 지금 직업군 리스트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직업군을 누가 결정하냐면 지금 Job and Skill Australia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원래 이분들이 그런 걸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던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가 오큐페이션 리스트라고 있죠. 그걸 만들어 놨어요. 쇼텀 리스트, 미들 롱텀 리스트. 그게 뭐 점수제 비자, 뭐 고용주 수본 비자 다 적용됩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지금 그 시스템으로는 이민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게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민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이민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속내는 뭐냐면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급히 지금 고용주 지금 점수제 비자는 어떻게 해요? 점수제 비자는 뭐 자기들이 숫자를 조정하면 되죠. 안 주면 되니까. 근데 지금 고용주 수본 비자가 컨트롤이 어려워요. 이 디맨드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디맨드 드라이브는 뭐냐면 이 비자를 신청하고 그 이후에 이민성이 심사를 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파트너 비자도 신청하고 그다음에 이민성이 심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심사하는 동안 여러분 계속 호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호주에서 넣어서 디맨드 드라이브로 지금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캡을 둬버리면은 여러분이 신청을 뭐 어떤 일정 숫자면 신청을 못할 수도 있지만 신청해도 호주 밖에 신청하니까 심사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자벤 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금 코어 스킬 리스트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비자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한 조건이 들어가냐니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필요했느냐? 왜 필요했느냐? 지금 이민성에서 생각은 이겁니다. 지금 이번에 자기들이 이민 문제나 인구 문제 때문에 보니까 그럼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고 누구를 빼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 리뷰가 작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민 정책에 대한 리뷰가 나왔는데 자기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것만 톡톡톡 빼가지고 자기들 적용하는데 그 메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이민 시스템이 호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에서 직업군이 현재 그 미들 롱텀에 있는 직업군만 영주권 학과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현재 우리가 원하는 직업군을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정부 여당이나 이민성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노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 미들 롱텀 직업군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군들이 지금 현재 블루칼라 트레이드 레벨인 경우에는 그들은 그걸 좀 빼고 싶어 해요. 빼고 누구를 원하냐면 스킬 레벨 1, 그러니까 쇼텀 직업군에 있는 직업군들을 메인으로 올리고 싶어 합니다. 대학을 나오면 대부분 다 스킬 레벨 1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민성 입장에서는 호주에서 여러분들이 제뉴인 학생에서 영주권 가는 거는 허용합니다. 근데 학생도 직업학교보다는 대학교를 가길 원하죠. 그리고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호주의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는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 잡앤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미 거의 수렴 다 끝났어요. 그 수렴을 다 끝났습니다. 수렴을 끝나고 그 목록에서 수렴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누구는 이 직업군 들어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협회는 다 넣으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협회는 다 필요하답니다. 다. 근데 여기서 네, 누가 이제 딴지를 걸 수 있냐면은 바로 노조입니다. 노조. 좀 강성 노조가 있는 직업군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스폰 비자든 기술 인민이든 기준이 뭐냐면 호주인의 직장을 뺐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노조 측에서 현재 만약에 우리 인더스트리가 이런 상황인데 따라서 이민자를 더 받아들이면 우리의 직업이 위협이 되니 더 이상 이 직업군이 코어 스킬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리포트를 제출하잖아요. 그럼 빠져버려요. 그 여러분이 최근에 봤던 문제가 바로 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레이드 레벨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요가 선생님이나 뭐 독 핸들러, 그러니까 강아지 관리사 이런 분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시츄에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야당은 얼씨군이 잘 됐다 하면서 공격하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걸 직업군을 뺐습니까? 노조에서 빼라고 했는데요. 하니까 뭐냐면 그러면은 아니 정부 정책이 어찌 노조 따라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야당은 지금 현재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 코어 스킬을 갖고 문제를 제기를 한 여당은 도리어 이 부분 때문에 도리어 표를 잃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시츄에이션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달에 데이터를 봐가지고 이민성이 7월에 얼마큼까지 제재를 가할지는 볼 필요는 있어요. 현재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